원래 나쁜 짓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양심의 가책이 줄어들고 갈수록 나쁜 짓의 강도는 높아져 결국 마지막에는 최악의 결말을 가져옵니다. 시미즈 타이시 역시 그런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범죄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로 당시에는 초범이다 보니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결국 후에 살인에까지 가담하며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79년 5월 23일에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태어난 시미즈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별거로 어머니와 함께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갈치 미수 사건으로 중퇴하는 문제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운 좋게 축구 클럽에서 스카우트를 받으며 기회를 얻었지만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죠. 이 뒤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는데 2000년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체포됩니다.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소소한 사기나 강도질을 일삼던 중 한 대부업체에 들어갔고 사장인 이토라는 남성과 죽이 맞아 함께 나쁜 짓을 계획했던 시미즈. 처음에는 그저 광고회사 하나를 더 만들어 자금을 유통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경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자 결국 시미즈는 과거 야쿠자였던 주니치라는 남성과 음악가를 목표로 했지만 나쁜 길로 빠져들었던 시냐라는 남성까지 끌어들여 대출 예금 사기와 허위 청구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범행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법무성인과 법인관동중앙관제국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을 만들어 전자소비 요금이라는 명목의 고지서를 무작위로 보내면 끝이었죠.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하겠습니다. 라는 고지서를 받은 이들이 불안감에 돈을 입금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사기 방법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고 특히 순진한 어르신들의 경우 이 사기에 잘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기로 시미즈 일당은 하나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얻었고 사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인원을 충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한 시미즈를 필두로 이토, 주니치, 시냐가 간부를 맡아 각 간부들이 말단들을 통솔해 더 많은 사기를 칠 수 있었죠. 2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 업무를 분업화했고 그들은 사진과 같은 구조로 편치금을 나누었습니다. 출납자가 하루에 20만 원, 전화 담당자 2%, 전화 책임자 및 현금 회수자가 5%, 이토, 주니치, 시냐가 10%, 나머지는 모두 시미즈. 그렇게 6개월 만에 그들에게 사기를 당한 이는 확인된 것만 350명 이상, 피해액은 무려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시미즈는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돈은 가장 적게 가져가는 말단들이었죠. 보수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던 니시무라라는 남성은 같은 처지의 3명을 끌어들여 시미즈와 간부를 납치해 현금을 강탈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인 마피아에 의뢰해 간부를 습격하자고 말을 맞춘 4명은 2004년 9월부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일은 나가지 않고 작당 모의를 가졌죠. 한편 이들을 관리하고 있던 이토는 그들이 사무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우연히 거리에서 4인 중 한 명인 야마구치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보고 도망가려는 그를 붙잡아 사무실로 데려온 이토는 그로부터 니시무라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죠. 이토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시미즈를 비롯해 간부진을 불렀고 중국인 마피아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두려워 도중에 도망쳤다는 야마구치에게 시미즈는 사실 확인을 해본다며 니시무라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했습니다. 야마구치의 전화를 받은 니시무라는 대화 도중 "너 말했냐?" 라는 질문을 하며 자신의 범행 의도를 들켰죠. 시미즈는 야마구치를 이용해 계획을 누설한 민폐료를 지불하겠다라는 구실로 니시무라를 시내로 깨어냈고 약속 장소에 온 그는 조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탓에 이를 본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납치 사건이라 판단, 조사에 들어갔죠. 한편 사무소로 니시무라를 데려온 시미즈는 그를 협박해 계획에 가담했던 나머지 2명 역시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중국인 마피아에게 범행을 의뢰한 뒤였지만 간부 중 한 명인 시냐가 평소 친분이 있던 야쿠자에게 부탁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배신자인 4명을 처리하는 것.
참치 어선에 태운다거나 각성제로 기억을 지우는 등 여러 방법이 나왔지만 결국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힘든 것은 살해보다 뒤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쪽의 전문가인 야쿠자에게 부탁하기로 했고, 시냐의 소개로 야쿠자 간부진을 만났던 시미즈와 이토는 그들에게 돈을 주며 뒤처리를 부탁했죠. 배신자 4명을 사무실에 가둔 지 3일이 지난 2004년 10월 16일, 그중 한 명이 고문 도중 사망하자 이토는 야쿠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뒤처리를 요청했는데, 이 시기 니시무라의 납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시미즈의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말단 조직원을 대마소지로 체포해 신문하고 있었기에 야쿠자는 경찰이 개입된 이상 위험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미즈와 다른 간부들은 배신자 4명이 모두 이토의 그룹이었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탓이라며 책임을 추궁하자, 이토는 다시 야쿠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통해 총 10억 원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선 야쿠자는 뒤처리만 약속했기에 이토는 나머지 배신자 3명을 간부들과 함께 살해했고 그날 저녁 야쿠자에게 넘겼습니다. 10월 20일에 야쿠자는 이바라키현까지 이동해 한적한 산림공원에 깊은 구덩이를 파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실종된 니시무라를 추적하던 경찰은 시미즈 일당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미 증거를 없앤 그들을 체포하기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더 이상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듯 보였죠.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05년 2월 22일, 간부 중 한 명이었던 시냐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며 모든 범행이 드러납니다. 그들 일당이 니시무라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한 형사는 그해 3월 3일에 신문 중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의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내일은 네 생일이잖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여러 생일이 있었을 테지. 하지만 생각해봐.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겠어? 오랜 기간 설득 끝에 결국 경찰은 그해 6월 18일에 이바라키현의 산림공원에서 내구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시미즈와 나머지 간부를 포함 이 사건에 연루된 말단 직원들까지 총 18명이 체포됐습니다. 2006년 9월에 열린 재판에서 시미즈는 감금과 구타를 지시하긴 했지만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사건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죠. 살인에 가담했던 3명의 간부들의 경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자백했던 시냐에겐 종신형을, 다른 2명에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냐의 경우 자수로 인정된 것입니다. 사형을 판결받은 3명은 항소했지만 2013년 2월 28일에 최고재판소는 살해 방식이 무자비하고 잔인했으며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너무 심각하다며 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말단 직원들 역시 살인 및 상해, 사기죄로 각자 최대 종신형에서 최소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살해해 어찌 보면 스스로 일망타진해버린 그들의 어리석음에 박수를 보내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